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그 중에 기계 기사로 봤을 때의 자격증이 총 7개가 포함됩니다. 예전에 처음에 6개였다가 늘어났죠. 하나가. 자, 이 7개 중에 왜 하필이면 건축 설비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로 갈 수 있는 게 총 7종목이 있어요. 이 7종목 중에 저는 건축 설비를 선택했고 그 누군가는 또 공존행동 기계 기사를 선택하고 사람마다 선택이 다 다릅니다. 제게 왜 건축 설비를 선택하셨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건축 설비 합격 후기하고 26년 준비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기계 자격증 많은데 그 건축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지금 의문스러웠던 거죠.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린다고 했고 다른 분이 난이도가 도전할 정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먼저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름도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못 외우겠어요. 할 때마다 대한기계 지금 앞에 노트북 켜놓고 제가 하고 있는 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런 협회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그 경력과 이런 걸 다 관리하고 하는 협회가 되거든요. 이 협회에서 지금 초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사 자격증, 기사만 일단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로 7가지 자격증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자, 한번 쭉 적어 볼게요. 일반 기계 기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제가 본 거죠. 건축 설비 기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설비라는 과목이 있고 기사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공조 냉동 기계가 있네요. 네, 공조 냉동 기계. 그리고 설비 보전 기사가 있고요. 설비 보전 기사. 그 다음에 용접 기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 기사가 있습니다. 애관기라고 많이들 줄여서 부르는데, 자, 이렇게 7가지예요. 자, 1, 2, 3, 4, 5, 6, 7 해가지고 이렇게 7가지인데, 이 중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과평형이 생각나서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는데, 과정이 아니라 그 작업형이에요, 작업형.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뭔가를 작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험이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작업형이라고 하거든요. 실기가 대부분 작업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게 뭐 한둘 있지만 상당수가 작업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형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계속 연습을 하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그거를 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시험에 이렇게 해서 붙는구나.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 있죠, 컴퓨터. 컴퓨터로 PC라고 쓸게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형 그런 자격증들이 꽤 있었어요.
기능사 쪽에 많았죠. 그래서 뭐 컴퓨터 그래픽스, 뭐 웹 디자인 기능사 이런 거 다 기능사로서 PC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웹 디자인도 PC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PC로 우리가 보통 집에 보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PC 갖고 충분히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데 여기 기계 설비 쪽에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집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학원을 가서 그 실기를 들으면서 직접 만져보면서 그 직접 만져본 시간을 줄이고 에러가 없도록 만들어야 그게 점수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계속적인 연습, 반복 연습 이런 게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작업형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면서요. 작업형은. 네, 학원을 다녀야 돼요. 학원을 진짜 주구장창 다녀야 돼요. 수업 없을 때도 가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재료와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집에는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원 가서. 그럼 학원을 가야 되는데 작업형이 있는 경우 학원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교대직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학원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평일 야간반이 있고요. 주말반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평일 주간반도 있고요. 평일 주간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이때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평일날 야간에 모이든지 아니면 주말에 시간 따로 내서 모이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교대직. 교대직은요, 야간도 못 해요. 월, 수, 금 나오고, 그 다음엔 화, 목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계속 이게 바뀌어요. 요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주말 학원 다닐 수 있냐? 주말도 토요일 쉬고 일요일 일하고 일요일 쉬고 토요일 일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주말도 다 오질 못해요. 그래서 과정평가용 자꾸 과정평가 작업형. 네. 아유 저기가 입에 배버렸습니다. 작업형 시험에 있어서는 교대직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 경우일 뿐입니다. 자, 작업형의 반대는 필답형입니다. 필답형. 필기를 써서 답을 도출해내는 형태, 필답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볼펜만 있으면 연습을 무작정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볼펜에 이면지하고 볼펜만 있으면 계속 써내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그게 필답형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일반 기계 작업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자만 쓸게요. 자, 건축 설비 작업형 아니고 필답형이에요. 건설 기계 설비 필답형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공조 냉동 기계 기사입니다. 얘도 필답형이에요. 자, 설비 보존 유명하죠? 유명한 대로 얘는 작업형입니다. 작자로 쓰면 되죠. 작업형이에요. 다시. 자, 용접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짐작은 하셨겠지만 용접은 당연히 작업형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관리의 경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도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도 지금 찾아보니까 얘도 필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나뉘네요. 필답이 총 4개가 있고 작업형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물론 각 작업형에도 필기 필답형이 좀 포함이 돼요. 완전 생 작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대들은요
야간도 못 가고 주말도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예, 작업형들을 싹 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작업형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 빼고요. 설비 보존 빼고요. 용접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게 그러면 난이도가 좀 나을까? 왜냐면 사실 공조나 이런 경우에 뭐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 관리에서는 사실 건축이 아니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로 선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7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딱 봤더니 건설기계 설비가 아마 나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처음에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 이런 종목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고, 공조냉동 기계가 제일 어렵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애관기가 두 번째고, 그리고 건축 설비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요게 저기죠. 예,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마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돼버리는데, 그, 큐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건축 설비가 조금 그래도 무난하더라. 예, 그래가지고 얘기했고, 얘는 정보가 없었어요. 3번. 건설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얘는 안 되겠고. 그러면 남은 게 세 가지예요. 공조하고 건축 설비하고 애관기. 자, 이렇게 걸러내니까, 공조, 건축 설비, 그리고 에너지 관리, 애관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일 낮고, 합격률은 애관계가 더 낮았어요. 네, 공조가 더 높았어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인데, 어, 인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두 개가. 그러니까 합격률이 공조가 2배예요, 거의 애관기에. 근데 응시 인원도 공조가 2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저 합격률은 떨어지지만 명수를 대충 체크해 보면 비슷비슷한 거예요. 공조하고 애관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조 어렵다 어렵다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보지도 않아놓고 겁먹어가지고 제가 건축 설비를 선택하게 된 것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건축 설비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설비 보존이 가장 쉽다라고는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왜냐면 자격증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면 분명히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자격증의 몸값은 떨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데 이게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조절을 해요. 음. 이 설비 보존 몇 명 줄여라, 빼라 뭐 이런 게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별로 예전 같지 않더라라는 게 설비 보존인데요. 글쎄요. 저는 자꾸 과평이래. 작업형 때문에 일단 추려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난이도로 좀 추려낸 게 건축 설비였습니다. 자, 혹시 다른 것 선택하고자 하실 경우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제 선택이 전 늘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선택된 것 뿐이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